안녕하세요. 귀궁 3, 4화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초반에 캐릭터들 관계와 설명 등이 나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들이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1화부터 4화를 바탕으로 5화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화 예측을 했던 게 나름 적중률이 있어서 이번 5화도 어느 정도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갑니다. 여리와 윤갑은 가섭스님의 도움으로 넙덕 할머니의 무구를 찾았다. 오래된 옥반지와 주술 부적이 담긴 작은 상자였다. 가섭스님은 여리의 손에 무구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 무구는 발척기의 기운을 약화시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악귀는 단순한 주술로 없앨 수 없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거라.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갑나리를 구해야 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가섭스님은 두 사람을 배웅하며 경고했다. 신하들의 눈을 피해야 할 거야. 임금이 너희들을 내쫓았으니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게다. 윤갑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깟 인간들 따위 내 힘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뭐. 여리는 윤갑을 흘겨보며 말했다. 강철, 이번엔 날 믿어.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윤갑은 그녀의 눈빛에 잠시 흔들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궁궐로 향하던 중 도성 근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도망치던 사내와 계집을 못 봤습니까? 병사들의 목소리에 여리와 윤갑은 급히 근처 가마 안으로 몸을 숨겼다. 병사들은 김근후의 명령으로 임금이 두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찾으러 온 것이지만 여리와 윤갑은 이를 오해했다. 우릴 잡으러 온 게야. 여리가 속삭였고 좁은 가마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입을 막았다. 윤갑의 손가락이 여리의 입술을 스치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여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윤갑도 그녀의 눈빛에 잠시 흔들렸다. 윤갑이 낮게 속삭였고 병사들이 지나가자 두 사람은 가마에서 빠져나왔다. 강가에 잠시 멈춘 두 사람은 몸주신 의식을 준비했다. 윤갑은 여리의 손가락에 넙덕의 옥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다. 여리는 그의 손길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강철. 의식이 끝나자 윤갑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무기의 힘이 여리와 연결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또 다른 무리의 병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을 이끄는 자는 곽상충의 부하 정사순이었다. 너희를 급히 찾는 분이 계신다. 정사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곽상충은 윤갑의 죽음 이후 여리와 윤갑이가 자신에게 방해가 될까 두려워 부하를 보내 제거하려 하는 것이다. 정사순은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곽상충님의 명이다. 저들이 윤갑의 복수를 위해 방해가 될 터이니 생포해서 제거할 것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라. 여리와 윤갑은 급히 도망쳤지만 병사들에게 포위되었다. 윤갑은 이무기의 힘을 끌어모아 천둥 번개를 일으켰다.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번개가 병사들을 내리쳤고 정사수는 이를 악물며 물러섰다. 곽상충님께 보고드리겠다. 너희는 끝장이다. 정사순의 위협에도 여리와 윤갑은 결국 김근우와 마주쳤다. 김근우는 두 사람을 보자 안도하며 말했다. 전하께서 너희들을 다시 불러들이라 하셨다. 어서 궁으로 가자. 여리와 윤갑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근우를 바라봤지만 그의 진심을 느끼고 따르기로 했다. 한편 풍사는 어두운 방에서 주술을 외우고 있었다. 그는 영인대군의 빙의를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천지장군이 영인대군마저 집어삼킨단 말인가? 이를 어쩌나. 팔척기가 이미 영인대군을 집어삼킨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개탄하고 있었다. 이를 어쩐다. 대비마마가 영인대군을 지키라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대비의 명을 어기게 된 풍사는 천지장군께 다시 빌었다. 천지장군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오십시오. 영인대군의 몸에서 제발 나오십시오. 하지만 분노에 취한 팔척기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궐 안에서 임금 이정은 신하들과 대책을 논하고 있었다. 영인대군이 팔척기에 먹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궁궐에 그 악귀가 다시 나타났다. 원자마저 위험하다. 김구루가 그에게 말했다. 전하, 여리와 윤갑을 다시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원자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이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국법을 어겨서라도 원자를 지켜야 한다. 한편 다른 곳에서 대비가 풍산을 찾아갔다. 이게 다 티놈 짓이냐? 대비는 영인대군의 상태를 알고 분노했다. 풍산은 잘못을 빌며 대비에게 말했다. 대비마마,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자의 몸을 천지장군께 바치면은 영인대군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원자를 천지장군께 바칠 것이오 라고 하며 대비를 안심시킨다. 한편 궁궐로 돌아온 여리와 윤갑은 김근우의 안내로 영인대군이 있는 별궁으로 향했다. 별궁 주변은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리는 영인대군의 별궁을 조사하고 있는데 수살기가 영인대군과 만났던 그 장소에서 수살기가 나타났다. 수살기가 지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리에게 했다. 여리는 수살기에게 너였어? 대군을 저리 만든 이가? 여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살기는 어두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영인대군이 잡아먹혔어. 내가 그 순간을 봤어.
하지만 내가 버는 건 그놈이 내 손으로 고통받는 거였어. 여리는 수살기의 말을 듣고 화경을 떠올렸다. 쌀을 입에 물고 죽던 태군. 수살기의 복수가 그걸 의미했나? 그러나 지금은 팔척기를 막는 게 우선이야. 영인대군을 구해야 해. 그 뒤에 네 원한을 풀 기회를 다시 줄게. 여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리는 무녀의 복장을 입고 단단히 준비했다. 팔척기를 이곳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원자는 여리 뒤에 숨어 떨고 있었다. 영인대군은 팔척기에 씌인 상태로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붉게 타올랐고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조선왕실 모두 멸망시켜 주마. 여리는 결계를 치고 넙덕의 무구를 손에 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팔척기여, 이것으로 나와. 그녀의 목소리가 별궁을 울렸다. 윤갑은 이무기의 힘을 끌어모아 천둥번개를 준비했다. 그러나 팔척기는 영인대군의 몸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영인대군의 몸을 통해 팔척기가 직접 여리와 윤갑을 공격해왔다. 영인대군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죽여주마, 모두 죽여주마. 영인대군의 입에서 나온 팔척기의 목소리가 섬뜩했다. 여리는 주문을 이어가며 팔척기의 기운을 악화시키려고 했고 윤갑은 천둥번개로 영인대군을 공격했다. 그러나 팔척기는 영인대군의 몸을 방패로 삼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 몸을 어찌할 텐가. 팔척기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수살기가 다시 나타났다. 나도 돕겠다. 수살기는 영인대군에 대한 원한을 잠시 접고 팔척기를 막기 위해 여리와 협력하기로 했다. 수살기의 힘이 더해지자 영인대군의 움직임이 잠시 주춤했다. 여리의 주문이 점점 강해지자 팔척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여전히 영인대군의 몸에서 빠져나오진 않았다. 팔척기를 영인대군의 몸에서 떼어내지 못한 채 싸움은 계속되었다. 윤갑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영인대군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하며 여리와 윤갑을 밀쳐냈다. 이 원한은 끝나지 않아. 팔척기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영인대군은 여전히 팔척기의 지배 아래 있었다. 여리와 윤갑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윤갑 나리의 혼 아직 찾지 못했어. 여리의 목소리는 아쉬움으로 떨렸다. 윤갑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악기를 완전히 없애야 해.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이정이 영인대군이 아직 저 상태란 말인가? 팔척기를 아직 못 쫓아냈단 말인가? 이정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김근우가 이정에게 말했다. 전하, 이대를 도성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이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여리와 윤갑은 궁에 머물게 된다. 자, 5화는 대비의 절규와 여리와 윤갑의 결심 그리고 임금의 결심 등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비교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있을 5화 너무 기대되는데요. 본방사수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